국회가 어제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를 포함하는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앞으로는 대규모 상장사가 감사위원을 선임할 때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해야 하고, 이사는 소수의 지배주주뿐 아니라 주주 모두에게 충실해야 하는 의무가 생깁니다. 또 경영진과 이사를 평가하는 주주총회는 조금 더 편리한 전자주주총회 방식으로 의무화되고, 사회이사 명칭도 독립이사로 바뀝니다. 재계는 경영진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이 커지고 또 투기자본이 의사결정을 방해할 수도 있어 기업 경영에 어려움이 따를 것이란 우려를 내놨지만,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될 것이라는 기대 속에 코스피 지수는 3,000선을 돌파했습니다. 다만 이번 개정으로 정부의 공공요금 통제가 어려워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간 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는 정부의 물가관리 기조에 맞춰 요금을 설정했는데, 그 결과 한국전력은 누적 부채 200조 원, 한국가스공사는 민수용 미수금이 14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앞으로는 이사들이 일반 주주 이익까지 고려해야 하는 만큼 주주 가치를 훼손할 수 있는 전기, 가스요금 인하 조치 등이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한국전력의 소액 주주들은 그동안 정부의 전기요금 개편 때마다 요금 인하를 반대해왔습니다.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 하루 한국전력 주가는 약 5%, 한국가스공사 주가는 장중 10% 이상 상승했습니다. SBS 정혜경입니다. 한 기자, 새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우리 주식시장의 흐름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어제는 코스피가 3,100선을 넘어섰다고요? 네, 어제 이 대통령이 재차 코스피 5천 시대를 강조하고 상법 개정안도 통과한 데 힘입어서 코스피 종가가 전거래일 대비 1.34% 올라서 코스피 지수가 3,116.27을 기록했습니다. 대통령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기술주도 성장이 강한 탄력을 받을 수 있도록 성장의 핵심 플랫폼인 자본시장 선진화를 통해 코스피 5천 시대를 준비해 가겠습니다. 연고점도 또 갈아치웠습니다. 지난달 25일 경신했던 기존 연고점 3,108.25를 경신한 건데요. 코스피 종가가 3,110선을 넘어선 건 지난 2021년 9월 27일 이후 3년 9개월여 만입니다. 시총 1위 삼성전자의 급등이 이 지수를 끌어올렸습니다. 이 삼성전자는 4.93% 올라 63,800원에 장을 마쳤는데요. 삼성전자가 소위 63층을 회복한 건 지난해 9월 27일 이후인 약 9개월 만입니다. 특히 외국인 투자자 약진이 두드러졌습니다. 이 삼성전자 순매수 규모는 5,600억 원대였는데요. 외국인 코스피 순매수 규모의 90%가 여기에 몰렸습니다. 이렇게 좋은 흐름이 계속 유지만 된다면 돈은 국내 증시로 더 몰릴 것 같은데요. 안 그래도 이 국내 증시의 거래 대금도 연일 연중 최고치를 갈아치우고 있다고요? 네, 이 새 정부가 출범한 지난 6월 한 달간 코스피 전체 거래 대금은 228조 8천억 원에 육박했는데요. 전월 대비 70% 넘게 오른 수준이고요. 2023년 7월 이후 1년 1개월 만에 최대치입니다. 투자 자금도 주식시장으로 모여들고 있습니다. 이 투자자 예탁금, 그러니까 투자자가 주식이나 펀드 같은 금융 투자 상품을 거래하기 위해 증권사에 맡긴 돈이 얼마나 되나 한번 보면요. 지난 1일 투자자 예탁금은 70조 4천억 원이 넘어갔는데, 투자자 예탁금이 70조 원을 넘어선 건 2022년 1월 이후 3년 6개월 만입니다. 이 투자자 예탁금이 가장 많이 몰렸던 때가 언제냐면 이 코로나 때 기억나시죠? 주식시장 급락해서 개인 투자자들이 적극적으로 주식을 매수하면서 기관과 외국인 매도세를 저지했다고 해서 이걸 동학개미 운동이라고 불렀었잖아요. 동학개미 운동이 한창일 2021년 5월 사상 최고치인 이 77조 9,019억 원을 기록하고 나서 이후 꾸준히 우하향했는데, 올해 들어서도 50조 원대에 머물렀던 게 새 정부 들어서 그동안 계엄과 탄핵에 발목 잡혔던 정치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이 대통령의 강력한 증시 부양 의지로 국내 증시가 되살아난 겁니다. 심지어 이 주가가 더 오를 거라는 기대감에 빚을 내 투자하려는
B2 수요도 크게 늘었는데요. 신용 융자 잔고는 이번 달 1일 20조 8,800억 원에 육박했습니다. 지난달 5월 말 18조 2,700억 원 정도에서 약 한 달 만에 2조 원 넘게 급증했습니다. 신용거래 융자 잔고는 투자자가 증권사로부터 주식 투자 자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금액인데 만기는 180일 수준입니다. 네, 조금 전 저희가 이 대통령의 목소리 직접 들어봤는데 코스피 5천 시대를 열겠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죠. 네. 증권사들의 전망은 어떻습니까? 네, 주요 증권사들은 하반기 지수 전망치를 3천 중후반, 심지어는 4천도 해볼 만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전문가 얘기 직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3천대 후반 거의 4천에 육박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미국의 관세 부과에 따른 불확실성이 많이 완화될 가능성이 높고요. 또 하반기에는 미국에서 금리 인하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동안 미뤄졌던 투자라든가 소비가 되살아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국내 시장에도 긍정적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국내 유권도 여러 가지 법 개정을 통해서 증시에서 밸류업 또는 주주가치 환원이 제고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들이 전개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밖에도 이재명 대통령이 내세운 코스피 5천 시대로 가기 위해선 이 국내 주요 기업들의 성장세가 뒷받침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국내 핵심 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인 정책 추진도 필요해 보입니다. 지난해 7월 두산그룹은 두산 에너빌리티를 분할해 두산 로보틱스와 합병시키고 자회사인 두산 밥켓을 로보틱스의 완전 자회사로 이전하는 방안을 추진했습니다. 적자 기업인 로보틱스와 안정적인 이익을 내는 밥켓이 비슷한 가치로 평가된다는 소식에 소액 주주들은 반발했고 결국 무산됐습니다. 두산 마켓에 대한 지배주주의 간접적인 지배력이 올라가게 된 거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두산 마켓의 가치가 떨어지고 이런 식으로 두산 계열사 주주들의 그런 손해가 있었기도 했습니다. 상법 개정으로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에 주주까지 포함되면서 앞으로 기업 이사들은 소액 주주의 이익까지 아우르는 신중한 결정을 해야 할 걸로 보입니다. 재계는 미래 투자 같은 중대한 의사결정이 제약될 가능성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남소우려죠. 소송이 많이 걸릴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리고 왜냐면 이제 주주의 이익이라는 게 저희 모호한 개념인데, 요거에 대해서 지금 사실은 판단하기가 어려운 건데. 사회이사인 감사위원을 선임할 때도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모두 합쳐 3%로 제한하는 조항도 대주주 견제를 강화할 걸로 평가됩니다. 재계는 해외 투기자본 등 적대적인 인사가 감사위원으로 선출되면 내부 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도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가 일단 제외된 건 다행이라는 분위기입니다. 증권가에선 상법 개정이 지배구조 리스크를 줄여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는 첫발이 될 거란 기대감과 함께 집중투표제가 빠진 데 대한 아쉬움도 나타냈습니다. 이사회 구성은 그대로 일단 두고 현재 이사들이 어떻게 행동을 바꾸는지 한번 보겠다 이런 정도의 의미가 좀 있거든요. 근데 사실 저희가 그 현실을 살다 보면 사람이 바뀌지 않고 결정이 바뀌는 경우가 잘 없잖아요. 민주당은 집중투표제 등은 공청회를 거쳐 이달 임시국회에서 다시 처리하겠다는 입장인데 재계는 배임죄 개선과 경영권 방어수단 도입 논의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SBS 홍영지입니다.